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저희 조금 당황을 했는데 옆에 세션에서 좀 더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많은 개발사분들이 글로벌 진출에 관심을 많이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패널 세션의 진행을 맡게 된 구글 플레이 사업 개발팀의 임형준이고요. 저랑 같이 세션을 진행하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서보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 그 각 개발사들이 어떻게 각 시장에서 글로벌 마켓에서 성공을 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한번 그 각 개발사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화면 네. 베스퍼가 나오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밸런스 히어로라는 회사에서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서화연입니다.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85% 이상의 통신 사용자가 선불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히어로는 이 선불 사용자들이 본인의 통신비를 쉽게 리차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앱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 7천만 다운로드 기록하고 있고 인도 플레이스토어 라이프스타일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베스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모바일 게임 개발사 베스파에서 마케팅을 책임지고 있는 기윤서라고 합니다. 아마 베스파라는 이름보다는 대표적인 킹스레이드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알려진 것 같은데요. 저희 대표적인 그 킹스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7년 2월에 정식 출시해서 현재 중국 본토를 제외한 150여 개국에서 11개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일본, 대만까지 런칭을 해서 조금 사랑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서 먼저 밸런스 히어로 서현 이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선불 유심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 빼고는 거의 대부분 이 선불 유심이 도미넌트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왜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 인도 시장을 타겟으로 설정을 하게 됐는지 한번. 네, 저희가 이제 사업 시작한 거는 2014년 법인 설립하고 나서였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미 인도 시장을 타겟으로 했고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겟 시장으로 선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일단은 시장 볼륨 자체가 그냥 큽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폰 유저가 4억 명, 그 2014년에 저희가 시작할 때 2억 명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두 번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 낮은 진입 장벽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쟁사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아직은 발전 가능성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했을 때 적은 노력으로 빨리 시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 판단이 적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글로벌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혹시 뭐 인도를 설정하셨다 하더라도 이 시장이 정말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타당성을 판단하시는지 한번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인도 시장을 타겟으로 했을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인도 시장에 대해서 아직도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인도 시장이 어떤 곳인지 그냥 굉장히 크고 빨리 성장하는 곳이다라는 정도의 정보를 갖고 계실 뿐이지 상세한 정보를 많은 대중들이 알고 계시지는 않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지금은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붐업이 된 상태인 거고 2014년, 2015년 이때만 해도 회사 내에서도 인도 시장을 타겟으로 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반대를 하고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을 정도였어요. 왜 그런 불모지에 진출을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인도에 진출을 해보니 저희하고는 정서도 그 대중의 정서도 많이 다르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온 유저들이 있는 반면에 인도는 스마트폰이 출시 거의 된 직후에 저희가 들어갔기 때문에 스마트폰하고 저희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그렇다는 거는 사실상으로는 인도인들의 정서도 모르고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도 우리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국하고 인도 간의 시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초반부터 유저 리서치, 시장 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요. 사실상 밸런스 히어로가 막 독특하고 독자적이고 남이 안 하는 시장 방법론을 그 조사 방법론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정석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제 회사들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데이터에 좀 더 집중해서 데이터가 좀 더 앞단으로 나서서 유저 리서치 팀이나 시장 조사 팀이나 전략 팀이나 마케팅 팀을 이끌어가는 구조다라는 게 좀 특색일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 꾸준하게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주 처음 출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빠지지 않고 기능 출시하기 전에 리서치하고, 출시하고 나서 리서치하고 회고하고, 또 다시 출시하기 전에 리서치하고, 출시하고 나서 리서치하고 회고하고, 이걸 반복함으로써 그게 기록이 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게 되고,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베스파한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좀 해외 진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특히 킹스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마케팅 투자도 전혀 없이 정말 미국, 동남아 등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끄셨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마케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효율적인 마케팅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초기에 게임을 런칭할 때는 회사에 마케팅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게임 회사들이 많이 하는 대규모 마케팅이나 TV, CF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있는 자금적 여력이 없어서 아무래도 효율에 집중한 마케팅을 계속 해왔고, 그것들이 조금씩 누적돼서 지금의 성과를 이루어온 것 같습니다. 제품 측면하고에서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제품이 아닐까라는 되게 진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효율적인 마케팅을 하더라도 유저들이 한번 들어왔을 때 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야 그것들이 쌓여서 큰 성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킹스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퀄리티나 시나리오, 그 다음에 합리적인 유료화 모델 등으로 인해서 유저들한테 꽤 사랑을 받는 편이고, 또한 그것이 이제 마케팅 측면으로는 바이럴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듣기로 출시 초창기에는 좀 팀도 좀 작으신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좀 준비가 부족했지만 좀 약간 자금적으로도 여유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어서 좀 빠르게 출시를 앞당기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좀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 좀 유저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셨는지, 그 비결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유저들의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듣는 게 가장 저희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인데, 요새 최근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퀄리티를 끝까지 올려서 출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아마도 킹스레이드 같은 경우에서도 돈이 있었거나 아니면 대형 퍼블리셔가 출시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서야 출시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출시를 했던 것 같고요. 반대로 출시한 이후에 유저들의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공식 커뮤니티 카페 등에 있는 피드백을 모아서 출시 첫 주에는 하루에도 3번씩 빌드를 업데이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 저희가 대기업이나 그런 프로세스가 빡빡한 회사에 출시를 했었으면 현실적으로 하루에 한 번 빌드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희가 좀 유저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출시 초기와 시장 조사에서 넘어가서 서비스 기획과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밸런스 히어로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루 밸런스라는 서비스잖아요. 유저들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 서비스를 기획을 하시고 이터레이트 하실 건데, 혹시 기존에 기획했던 것과 어긋나는 어떤 유저들의 어떤 수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게 확 터진 기능들이 있었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유저들이 선불제다 보니까 자기 통신요금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를 계속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인도는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우리 교통카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충전하듯이 오프라인 리차지 샵에서 리차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자기 잔량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놓지 않으면 가게는 이미 6시에 문을 닫았는데 밤에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체크를 열심히 하는 편인데, 저희가 출시 초기에는 아까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 앱 환경만 생각을 하고 UI를 엄청 화려하게 넣은 거예요. 되게 예쁘게 넣고. 그래서
그 잔액을 확인을 할 때에도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막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뚜루루 하고 숫자 돌아가면서 네. 그런 UI들을 몇 개를 예쁘게 넣었었는데 뭔가 하면 인도 유저들은 사실 그런 거에 아직은 관심이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쉬운 UI가 더 중요했었고 쉽고 가벼운 UI가 중요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놓쳐서 실제로 저희가 인도에 가서 필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희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엄청 예쁘게 이렇게 돌아갔던 화면이 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빠르게 대응을 하고 해서 수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재밌었던 거는 그러니까 역시나 이런 그 정서의 차이나 기술적인 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점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광고를 막 앱에 많이 넣거나 푸시를 막 자주 보내거나 그럼 유저들이 상당히 싫어하고 피로감을 느끼면서 앱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저희 회사 기획자들도 광고를 좀 넣자 하는 사업부서 쪽의 의견이나 아니면 이제 리텐션을 좀 높이기 위해서 푸시를 자주 보내보자 이런 의견들을 초반에 상당히 묵살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우리 겨우 힘들게 잡아놓은 유저 다 도망가면 어떡하느냐 였었는데 결국은 오픈하고 봤더니 인도 유저들은 광고나 푸시마저도 일종의 엔터테이닝인 거죠. 그래서 푸시 오면 되게 반갑고 푸시가 약간 고급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느껴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광고를 기반으로 한 게임을 간단하게 넣어서 그게 좀 크게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밸런스 히어로는 이제 인도 시장에 집중하고 계신데 또 킹스레이드는 또 너무 다양한 국가에 지금 출시를 해서 정말 다양한 유저들의 니즈를 또 직면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국가별로 다른 유저들의 니즈를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네, 킹스레이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반대되는 양상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국가별로 다르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게임 쪽에서는 되게 진부한 질문과 대답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유저들은 경쟁 컨텐츠를 좋아하고 일본 유저들은 경쟁보다는 협력 컨텐츠를 좋아한다. 이거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저희는 원빌드 서비스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국가별로 다르게 제공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둘이 잘 밸런스가 맞는 선에서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조금 더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게임 컨텐츠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게임 중에서도 이런 게임이 있고 저런 게임이 있겠지만 꽤나 저희 대한민국의 게임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봐서도 많은 분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공통적인 재미 요소를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여러 국가에서 들어오는 피드백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다른 피드백들이 들어오질 않고 있어서 오히려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되게 코어한 재미를 잘 찾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캐릭터 외향이나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랑 비슷한 얘기인데 북미에서는 되게 아저씨 캐릭터들도 되게 좋아하고 남자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아저씨 캐릭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의 밸런스에 맞춰서 잘 게임을 리드를 해가면 그것들이 유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유저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밸런스 히어로 쪽의 서비스 기획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인도 시장에 계시다 보니까 인도 유저들이 쓰는 디바이스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사양들도 정말 천차만별이고 이런 다양한 어떤 기종과 그다음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조사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유저들의 경제적인 베이스가 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저사양폰, 저가 폰들을 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메인이 되는 폰들을 인도에 출시하다기보다는 인도에 특화된 폰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제조사들이 OS 버전도 다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고 제한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원칙을 몇 가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앱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인가 아니면 뭐 편의 기능이거나 좀 아름다움을 위한 기능인가를 좀 구분을 하고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툴이나 아니면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각각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이제 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 결정한 다음에 반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앱 버전별로 유저 네, 수나 맞습니다. 국가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혹시 그러면 네. 테스트 디바이스를 매번 다 그러니까 제가 네, 많이 네.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그 우리나라에선 되게 많이 쓰이는 기종인데 뭐 인도 유저나 아니면 뭐 태국 유저가 쓰는 맞습니다. 기종을 우리가 구하기 되게 힘들다. 네.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구매를 하시는지 좀.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인도에 법인이 아예 있기 때문에 네. 인도 법인에서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문제가 발생되는 디바이스를 유저 로그를 가지고 찾아내요. 그래서 그 제조사나 그 단말 모델을 아예 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모든 디바이스를 다 구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인도가 사실 굉장히 넓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의 프리랜서 테스터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테스터들이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 기능 플러스 새 기능 출시될 때마다 그 기능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리포팅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 보고서 이제 저희가 각각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게임도 마찬가지로 다들 해외 서비스를 되게 주저하시는 경우가 보통 디바이스 최적화나 현지화 쪽에 많은 리소스와 이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은 또 이제 킹스레이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바이스 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약간 되게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모든 디바이스를 대응할 만한 리소스나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두 개 정도의 버전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고사양 리소스, 저사양 리소스 정도로 시작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3D 게임이다 보니까 사양을 아무리 낮춰도 일정 이하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퀄리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리소스 정도로 게임을 출시를 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점점 저개발 국가들도 디바이스 사양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저희한테 좀 맞춰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오히려 저희는 사양이 이제 그러니까 게임을 출시한 이래로 시간이 지나오면서 더 고사양 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초고화질 리소스 같은 것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디바이스를 역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 편입니다. 게임 쪽에서는 그 디바이스 최적화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문화적인 로컬라이제이션, 컬처럴라이제이션 쪽의 이슈가 되게 많은 게 사실이고요. 저희는 그쪽은 꽤나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언어 번역과 음성 녹음 쪽이 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나라들에서는 번역된 게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만 넣어줘도 다 즐겁게 플레이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일본 같은 국가 경우에는 오타 하나만 있어서도 게임을 접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번역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음성 번역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에는 뭐 한국어, 태국어, 영어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일본어까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게임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 이런 게임 같은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본어 음성이 들어간 것이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그런 쪽은 계속 저희는 꽤나 자금이 많이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한 20년 전 한국 회사들이 많이 했었던 게 지금도 이어지는 건데 가끔 국가별 의상들 뭐 이게 중국에는 중국 의상, 일본에는 일본 의상 그렇게 저희가 빌드를 분리할 수는 없지만 어떤 캐릭터는 좀 일본 캐릭터들 그런 쪽에는 일본 의상을 넣어주고 스페인 캐릭터에 스페인에 어울리는 캐릭터에는 스페인 전통 의상을 입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전통 의상을 입힐 때 주의할 점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일본 의상을 입히는 게 아니라 꽤나 고증을 잘 해서 입혔을 때 그것을 그 현지 국가들에서 꽤나 정말 깊은 마음으로 고마워하는 피드백들이 나오는 걸 볼 때 되게 잘 분석해서 적용하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는 마케팅과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 밸런스 히어로 측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인도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인도 시장 특성상 저도 겪어봤는데 체리 피커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케팅 이벤트를 하게 되면 그게 소문이 정말 빨리 돌고 취할 것만 취하고 딱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초반에 유저 애퀴지션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희 앱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저희 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광고를 좀 많이 넣고 있고, 그래서 광고 관련해서 이제 오토 클리커들이 많이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앱 내에 다양한 활동들을 할 때마다 마케팅 리워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워드 체리피커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리차지 그 결제하는 모바일 결제 수단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결제와 관련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치터들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리워드 체리피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 팀이 일반적인 회사하고 밸런스 히어로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다르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퍼레이션 레벨로 상당히 많이 데이터 팀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리뷰할 때 혹은 개발 컨펌할 때 다 회를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나 마케팅 프로모션이 출시가 되고 나면 분석팀이 개발팀이랑 같이 붙어 앉아서 초기 모니터링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초기 유저 반응들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굉장히 단호하게 조치를 바로바로 하는 편입니다. 그런 게 이제 테리피커들의 활동을 초반에 저지시키는, 그러니까 입소문 나기 전에 저지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도움이 좀 됐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이제 반대적인 측면으로는 막기만 할 거냐, 막기만 해서는 성장을 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체리피커도 고객이다인 거죠. 그래서 이 체리피커를 어떻게 우리 진성 유저로 돌려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마케팅 팀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프로모션을 좀 테스트 삼아서 몇 가지를 해본다거나 한 다음에 반응이 괜찮으면, 여기서 반응이 괜찮다는 거는 체리피커들이 상당히 리텐션이 이전에 비해서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마케팅 프로모션 자체를 앱의 기능으로 심어주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마케터, 기획, 전략 사이에서 데이터 팀이 중간 그 전달자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킹스레이드도 마케팅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그동안 이제 한국이랑 이제 기타 지역에서 1년 넘게 서비스를 하시다가 올해 이제 3월에 일본 이제 정식 출시를 하셨고, 또 5월에 또 대만 정식 출시를 하셨는데, 이번 런칭 때는 이제 기존하고 다르게 유저 모객이랑 마케팅 관점에서 좀 되게 많은 전략을 구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취하셨는지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처음 런칭할 때는 당연히 아까 좀 계속 구차한 얘기인데 돈이 없어서 예 모두 다 원빌드로 하고 하나의 마케팅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킹스레이드 입장에서 일본과 대만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마케팅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크고 광고 시장도 굉장히 커서 뭐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TV CF를 하려면 저희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다 내놔도 안 되는 실정이어서 매니아층을 먼저 포섭하자라는 전략으로 타겟 마케팅 혹은 UA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폐쇄적인 성향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마케팅 이외에도 로컬 매체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효율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또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약간 트위터 같은 것들도 발전한 것도 약간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조금씩 유저를 누적을 해왔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아마 실제로 저희 DAU 그래프를, 저희 내부적인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만은 일본에 비해서 대한민국과 시장이 조금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광고 시장 규모 대 뭐 게임 시장 규모를 봤을 때에도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저들 성향도 대세인 게임 아니면 잘 안 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한국이나 다른 데서는 하나도 못했던 이제 이른바 대세감을 만드는 마케팅을 좀 해봤습니다. 뭐 오프라인 미팅도 해보고 기자 간담회도 해보고 런칭하면서 TV CF도 하고, 그래서 좀 대세감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런 기반으로 여전 UA 같은 것들을 착실하게 해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너무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신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제는 그 마케팅에서 뭐 다들 궁금해하실 유저 인게이지먼트 리텐션 관련해서 밸런스 히어로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앱의 특성상 사실 카피캣이 나오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많은 넌 게임 개발사들도 겪는 문제긴 한데요. 유저들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많은 부분 이제 이탈을 하게 될 거고 이런 부분에서 유저 인게이지먼트, 유저 리텐션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인게이지먼트 말씀 먼저 드리고 카피캣 이야기 살짝 드릴게요. 네. 인게이지먼트 같은 부분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원칙을 정하고 기본에 충실하되 계속 반복한다. 이거가 이제 저희 회사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들이 그 꼭 사용 사실 그러니까 저희 앱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앱으로 출발을 했고 지금은 이제 모바일 결제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 유틸리티 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리텐션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얻고 간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저들이 꼭 사용해야 하는 기능들이 잘 작동을 안 한다거나 혹은 이제 내부적으로 인도가 통신 환경이나 디바이스 환경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어떤 느낌이냐면 작년까지는 2G, 3G가 대세였었고 올해 이제 LTE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프라적인 변화 혹은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혹은 디바이스는 어떻게 받쳐주느냐 이런 변화에 따라서 발 맞춰서 빠르게 유저들이 항상 그 유저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유저들한테 저희가 주는 베네핏이 인포메이션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유틸리티 앱이었기 때문에 정보를 주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모바일 결제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결제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베네핏을 줄 수 있도록 비즈니스 구조를 잡아가고 그 잡힌 비즈니스 구조를 앱에다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유저들이 사실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트루밸런스로 리차지를 하면 통신비를 결제를 하면 이게 다른 데서 산 것보다 싸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살 수 있는 요금제가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샀던 요금제를 오늘 또 사는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싸게 샀는지를 느끼기가 좀 힘든데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 그런 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인게이지 측면에서 카피캣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선발 주자이고 업계 1위인데 2위, 3위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저들을 계속 유저들에게 기능을 던지고 체크하고 기능을 던지고 체크하고 하면서 쌓게 된 노하우들을 2위, 3위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행히 밸런스 히어로즈는 거의 이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데 또 이제 게임 쪽은 또 해외로 진출하는 순간 정말 수많은 또 경쟁자들이 존재를 하고 또 대형 개발사들이 정말 인기 IP 또 정말 수백억의 대규모 마케팅을 풀면서 신규 게임들을 많이 런칭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임들과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는 퍼블리셔가 아니라 개발사이기 때문에 재밌는 게임 계속 만드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유저들 피드백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서 킹스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작 같은 경우에도 남들이 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하기보다는 꾸준히 저희가 하고 싶은 게임보다는 사랑받을 수 있는 게임으로 오래 잘 만들어서 유저들에게 글로벌 유저들에게 전달하는 게 저희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적으로는 점점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빌드는 글로벌로 가더라도 마케팅은 조금씩 로컬로 찢어나가는 전략을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효율성 면에서 이제는 그런 페이지로 들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가졌던 것들 재밌는 게임을 글로벌에서 승부하자 그런 마음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인 그 앞으로의 로드맵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작년에 핀테크 관련한 기사들도 봤어요.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와 관련된 성과나 하반기의 계획들을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 네. 인도 시장 외에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시장을 네. 보신다고 하면 어떤 네.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지. 네.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2015년에 다 먹고 2016년에 인도네시아를 가겠다 이렇게 당찬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릴리즈를 하고 났더니 인도 시장만으로도 너무 이렇게 거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여력이 생기면 인도네시아를 위시로 한 동남아시아 진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루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유틸리티 앱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결제 모듈이 붙었고 작년에 저희가 핀테크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유저 베이스를 플랫폼으로 해서 핀테크 앱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12월에 모바일 월렛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월렛에서 통신비를 충전을 하거나 기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를 해나가고 제휴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이 이제 유저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뭐 모바일 결제뿐만이 아니라 대출, 보험 이런 식으로 핀테크 서비스로 성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베스파도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앞선 질문과 비슷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요. 1번은 저희 킹스레이드 잘 서비스하는 게 1번일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희 북미 시장 쪽을 좀 더 공략해 보는 게 저희의 단기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좋은 성적 거뒀고 일본, 대만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 거뒀고요. 그다음에 북미에도 사실 재무적으로는 성과가 나쁘지 않은데 아마 북미 미국인들 잡아놓고 킹스레이드 아세요? 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북미 시장을 조금 더 공략해보는 게 단기적으로는 킹스레이드의 성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후에 저희 게임 혹은 한국의 게임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는데 조금이나마 노하우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들어온 질문들을 답변하는 시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몇 개가 들어왔는데요. 먼저 밸런스 히어로에 들어온 질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질문이 밸런스 히어로 인도 시장의 수익 모델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트루밸런스 앱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결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모바일 결제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 이익이 저희 회사의 기본이 되는 매출 이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대출 이자가 사업 그 주요 소득원이 될 거고 그리고 광고 수입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일부는 광고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베스파에 온 질문 하나 공유드릴게요. 잠깐 다시 위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패널 그 스피킹 하시면서 마케팅 게임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중소개발사가 해외 출시를 하기 위해서 또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뭐 웹 이벤트나 또 번영을 중시하는 게 좋을지 어떤 전략이 더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질문하셨거든요. 네, 질문에 약간 답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예, 그대로이긴 한데 첫 번째는 역시 저희도 번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영어는 잘 번역이 되는데 이외의 국가들에서 번역을 잘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번역은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오타가 몇 개만 발견돼도 이거 해외 게임이구나 안에 하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하여 저희도 번역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썼고요.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희는 꽤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직접 카페 운영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운영 대행사를 쓰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까지 저희 리치가 닿지 않는 부분은 이제 다른 구글이나 뭐 기타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 최대한 그들의 피드백을 받고 운영을 잘 하는 것을 저희 꽤나 노력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략한 질문 드리자면 이제 번역 퀄리티는 어떻게 체크를 하시는지도 또 이어서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내부에서 좀 그런 주요 언어들은 체크를 하시고 계신가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아직 저희도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 번역 외주 업체도 쓰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약간 현지의 언어에 아주 유창한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리뷰도 해주고 계시고요. 뭐 아마 저희 출시 초기에는 뭐 다른 개발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인 찬스도 많이 이용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패널 진행하기 전에 총괄님이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관련 질문이 나와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 시장은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광고가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단가도 많이 낮다고 하는데 실제 경험을 한번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할 말이 많은 분야이고요. 일단은 인프라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당일에 네트워크를 한 번도 안 켠 유저가 저희 유저들 중에서 한 35% 정도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 끌어다 보여주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빈 화면이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구글 쪽하고는 계속 새로운 그 광고 상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래서 로컬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여주는 방식을 좀 그 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리스폰스 타임을 봐서 광고 받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저희 앱에 대한 소개 내용들을 광고처럼 꾸며서 대체해서 보여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광고 수익은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빈 화면이 나가거나 앱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 일을 막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광고 단가 관련해서는 사실 그 네트워크 인프라는 상당히 안 좋은 반면에 체리피커는 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게 비율상으로 봤을 때 막 다른 국가 대비 약간 더 높은 측면도 있지만, 애초에 유저 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유저 베이스가 큰데 비율도 다른 나라보다 살짝 더 많기 때문에 체리피커만으로도 숫자가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저들이 막 오토클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 단가에도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유저 리텐션이 좋아지는 게 사실 반대 측면에서 보면은 광고 단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베스파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도 지난주에 좀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고 지금 킹스레이드 광고를 유튜브 첫 화면에서 보셨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런 이제 대규모 광고가 유저 획득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국내 말고 글로벌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이 약간 다른 질문이어서 이제 한국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비스한 지 1년이 좀 넘은 시점이고 한국에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게임이 나오고 있어서 한국 기준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대규모 마케팅을 했어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많은 유저들이 이제 게임 접겠구나, 이제 이 게임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고, 근데 어쨌든 저희 입장으로서는 더 많은 유저층을 모객하기 위해서 대규모 마케팅을 벌였을 때 새로운 유저들이 꽤나 획득됐으면 물론이고, 기존 유저들이 이 게임이 조그마한 회사에서 만들었지만 망하진 않겠구나, 돈 벌었나 보다, 그런 게 오히려 긍정적인 피드백이 돼서 저희 유저 모객에 일단 기존 유저들의 리텐션 개선에도 도움이 됐었고, 실제로 저희가 이 대규모 마케팅 하면서 UA를 같이 해보면 저희 모객 단가 자체가 한 몇십 %씩은 낮아지는 모습을 봤을 때 실제로 이런 광고가 효과가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있었습니다. 물론 근데 바꿔 얘기해서 저희가 투입한 금액만큼 한국 지역에서 저희가 이번 달에 리쿠했냐라고 하면 절대로 못했고요. 아마도 근데 저희 계산상으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리쿠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런 마케팅이 효과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아마 근데 저희 일본에서 경쟁작 같은 것들이 이렇게 대규모 마케팅 하는 것들 보면은 효과가 없진 않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은 모르는데 대규모 마케팅 하려면 한국에 한 10배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저희가 할 여력이 안 돼서 저희 꼭 해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북미 시장은 그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는 어떤 모습일지 아직 저희도 모르고요. 아마 하게 된다면 조금씩 지역을 잘라서 시도를 해보고 성과 보고 넓혀가는 방식으로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지금 받도록 하겠고 저희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